안녕하세요. 슬기짱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어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라는 글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교과서 80에서 81쪽 학습활동 함께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수업을 듣기 전에 아직 학습활동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꼭 일시정지를 하고 연필을 가지고 학습활동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풀어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내용과 여러분들의 답이 조금 다르다면 펜으로 고치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학습활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학습활동을 보면 이 글의 전체 구조에 따라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문을 완성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정리를 했어요.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중심 문장을 찾아서 정리를 해봐라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작성했던 중심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써 있어요. 글의 전체 구조에 따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에 학습 목표 확인했을 때 무엇이라고 나와 있었냐면 읽기의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해서 요약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이 글의 전체 구조에 따라서 요약을 하라는 것은 글의 특성을 고려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전체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그건 먼저 정리하고 중심 문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학습 활동에 보면요. 전체 글의 전개 과정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처음, 중간, 끝이라는 이 3단 구성에 따라서 글이 이루어진다는 걸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글의 전체 전개 과정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3단 구성이라고 했고요.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밝혀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중간 부분에서 글쓴이가 정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밝혀주고요.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는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는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크게 본다면 처음, 중간, 끝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 부분 안에도 글의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글은요, 여러분들 다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남극과 북극이라는 두 지역의 다른 점, 차이점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렇게 두 대상의 차이점을 밝혀주는 구조를 우리는 대조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여러분들 함께 필기해 볼게요. 이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은요. 먼저 첫 번째로 처음, 중간, 끝이라는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3단 구성, 처음, 중간, 끝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대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라는 것은 두 대상의 차이점을 밝혀주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구조를 우리가 더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글을 읽으면서 2, 3문단은 지역적인 특징, 4, 5문단은 기후적인 특징, 그리고 6, 7문단은 생태적인 특징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1번 학습활동에 보면 지역적 특징, 그리고 가운데 비워져 있고 마지막에 생태적 특징으로 이렇게 각각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운데에 정리를 해 주었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불러요. 병렬이라고 하는 건 이 단어의 뜻만 보면 나란히 늘어져 있다라는 뜻인데요.
지역적 특징, 기후적 특징, 생태적 특징이라는 이 세 가지의 독립적인 특성들이 어느 하나가 더 상위 개념이나 하위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등한 위계에서 나란히 있을 때 이런 걸 병렬이라고 불러요. 물론 지역적 특징이 기후적 특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고 이 기후적 특징이나 지역적 특징이 생태적 특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역적 특징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아래에 기후적 특징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각 특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글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병렬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단순히 중심 문장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요약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학습 목표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우리는 요약문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요약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바로 글의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약문을 쓸 때 우리가 찾아낸 중심 문장을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과 문장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약문도 하나의 새로운 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요약문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연결 표지로 어떤 말들을 사용할 것이냐가 고민이 될 때, 어떤 연결 표지를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약문을 작성할 때는 글의 구조를 꼭 알아두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우리 앞서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 중간, 끝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 중심 문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글의 설명 대상인 남극과 북극이라는 설명 대상을 가지고 오고 이 남극과 북극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혀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부분 중심 내용으로 그 내용을 써주었죠. 그 다음에 2문단과 3문단에서는 각각 남극과 북극의 지역적 특징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었죠. 남극은 대륙이라고 했고요. 북극은 바다 위에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두 지역 모두 얼음이 있기는 하지만 남극은 육지고 북극은 바다라는 게 둘의 차이점이었어요. 그거 그대로 2, 3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적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문단과 5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 작성했던 우리 76쪽에서 79쪽에 작성했던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앞에 부분 보고 그대로 옮겨 적어도 좋아요. 선생님이 같이 적어주도록 할게요. 4문단과 5문단에서는 남극과 북극의 무슨 특징을 이야기했었죠? 기후적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가운데에다가 기후적 특징이라고 적어줄게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나요? 글의 내용? 4문단에서 남극은 육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북극보다 춥다고 했고 5문단에서는 북극은 주변의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극보다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도 살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4문단 내용 여러분들 뭐라고 정리를 했었냐면 남극은 육지가 밑에 있어서 북극보다 춥고 원주민이 없다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반대로 북극은 비교적 따뜻하다고 썼었죠. 북극은 주변에 있는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따뜻하고 원주민이 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6, 7문단에서는 생태적 특징, 즉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었는데요. 6문단에서 남극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 했었죠? 우리 펭수가 생각나는 펭귄이 살고 있다고 했고요. 7문단에서 북극에는 북극곰이 살고 있다는 내용을 밝혀줬네요. 펭귄은 추운 데서 잘 견디게 진화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남극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분리되기 전에 살고 있었던 조류가 그대로 와서 진화한 거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7문단에서 북극곰은 북극이라는 지역 근처에 그 육지에 살고 있었던 곰이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였죠. 빙하를 타고 유빙을 타고 북극으로 와서 살게 되면서 북극곰이 북극에 살고 있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6문단 내용 정리 한번 해보면요. 펭귄은 남극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분리되기 전에 살던 조류가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한 것이므로 남극에 산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북극 관련된 내용은 이미 문장이 써 있네요. 북극곰이 북극에 살게 된 까닭은 북극 주변의 육지에 살던 곰이 유빙을 타고 북극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교과서에서 작성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뭐라고 썼었냐면 북극곰은 북극 주변의 육지에 살던 곰이 유빙을 타고 북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북극에 산다라고 적었는데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 문장 찾을 때 꼭 다른 사람이랑 완전 똑같은 문장을 쓰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끝 문단은 마무리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오늘날 남극과 북극의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교과서에서 정리를 해줬네요. 우리가 8문단을 요약을 할 때는 이 오늘날이라는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남극과 북극의 두꺼운 얼음층은 오늘날의 얼음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8문단에 오늘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을 하면 여기 오늘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되기까지는 이런 표현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밝혀줄 때는 오늘날이라는 표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총 8개의 문단의 중심 내용을, 중심 문장을 정리를 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요약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요약문을 만들 때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거 아니고 위에 있는 중심 문장을 일단 쭉 씁니다. 쓰고 사이사이에 연결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문장들이 사이사이에 표지가 없이 그냥 문장들만 우리가 나열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약문 만들 때는 꼭 글의 특성을 고려하라고 했죠. 그 글의 특성으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밝혀줬었던 것이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글 구조와 전개 방식에 맞게 문장과 문장만 연결을 해주면 하나의 요약문 금방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아래쪽에 요약문이 2문장 정도, 지금 두 번째 문장은 쓰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도입 부분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문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면요. 남극과 북극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중심 문장은 일단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에 있는 중심 문장 그대로 가지고 와도 되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표현들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쨌든 하나의 완성된 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이렇게 시작했어요. 지역적 특징을 보면 이라고 했네요. 왜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지역적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4문단과 5문단이 시작하기 전에도
당연히 기후적 특징을 보면이라고 시작하면 자연스러울 것이고 6문단과 7문단이 시작하기 전에도 생태적 특징을 보면이라고 시작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연결이 매끄러운 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1문단의 중심 문장 아래쪽에 써있기 때문에 2문단부터 8문단의 중심 문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옮겨서 적어볼게요. 쓰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쓰고 동영상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시정지하고 일단 위에 있는 문장들을 아래쪽에 옮겨 적고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 위에 있는 중심 문장 2문단부터 8문단까지의 중심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적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린 지금 요약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요. 요약문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긴 글을 짧게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를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할 때는 글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글의 구조에 맞춰서 좀 자연스럽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는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글의 구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장들을 연결을 해볼 거예요. 먼저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에 도입을 이 글에서 이렇게 해줬죠. 지역적 특징을 보면이라고 하고 중간 부분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4문단과 5문단의 중심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도 도입 문장을 써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4문단, 5문단은 기후적 특징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후적 특징을 보면이라고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4, 5문단 앞에다 적어보겠습니다. 기후적 특징을 보면이라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죠, 여러분. 6, 7문단은 남극과 북극의 생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 7문단 앞에도 생태적 특징을 보면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병렬 구조에 따라서 각각 특성 3가지 얘기해주는 도입을 그대로 요약문에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봤던 이 글의 구조가 있었어요. 바로 대조의 구조였죠.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을 밝혀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극 문장과 북극 문장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둘이 대조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밝혀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2번 문장에서 남극은 얼음 덩어리가 대부분을 덮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다 라고 문장이 끝나고 3번 문장이 이어졌는데 이 둘을 반대되는 내용으로 읽는 방법이 뭐냐면 사이에 이 이다를 지우고 대륙이지만 이라고 바꾸면 뒤에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그렇게 바꿔볼게요. 대륙이지만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바다에 떠있는 얼음덩어리이다 라고 적어준다면 앞뒤 문장이 좀 대조되는 내용이라는 걸 밝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 5문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문장도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문장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사이에다가 여기 칸이 조금 좁긴 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당겨서 적어볼게요. 반면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4문장과 5문장이 반대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남극은 춥지만 북극은 비교적 따뜻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6, 7문장도 마찬가지인데 6번 문장에서 펭귄은 남극에 살고 7번 문장에서 북극곰은 북극에 산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개를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펭귄은 남극에 살고 라고 이어주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그냥 줄여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펭귄은 남극에 살고 라고 했으면 북극곰이 북극에 살게 된 까닭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북극곰은 북극에 산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야 두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볼게요. 북극에 살게 된 까닭은 이 부분을 지우고 남극에 살고 북극곰은 북극 주변의 육지에 살던 곰이 유빙을 타고 북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북극에 산다 라고 연결을 하면 6번 문장과 7번 문장이 좀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 7문장을 연결하면서는 조금 불필요한 문장 성분들 있잖아요. 북극에 살게 된 까닭은 이라는 부분을 아예 삭제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전에도 요약문을 만들 때에는 조금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 지워도 된다고 했는데 6번 문장도요, 여러분. 펭귄이 남극에 살게 된 이유를 밝혀줬는데 사실 이 부분 요약문 만들 땐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펭귄은 남극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분리되기 전에 살던 조류가 진화한 것이므로 남극에 살고 정도만 남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를 빼볼게요. 우리는 사실 펭귄이 남극에 산다는 거랑 북극곰이 북극에 산다는 것만 남겨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필요해 보이는 거 지워봤고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8개의 문단을 정리해서 하나의 요약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잠시 일시정지하고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대로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80쪽에서는 무슨 내용을 공부를 한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의 글을 읽고 요약문을 만들 건데 그 요약문을 만들 때에는 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약문을 만들 때 글의 구조, 즉 대조구조나 병렬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약문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요약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2개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읽기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글의 특성이었어요. 지금 글의 특성에 따라서 요약하는 거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81쪽은 읽기의 목적에 따라서 요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옆쪽 한번 살펴볼게요. 81쪽 2번을 보면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이 글을 적절하게 요약해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함께 예상한 그대로 읽기 목적을 고려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읽기 목적이 달라지면 요약문도 달라지나 봐요. 자, 그래서 양과로 1번을 보니까 수정이는 극지에 사는 동물을 살펴보기 위해 요약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약의 목적이 나와 있네요. 수정이가 이 글을 읽고 요약하려는 것은 극지에 사는 동물입니다. 지금 극지라고 하는 건 두 지역을 묶어서 표현한 거죠. 남극과 북극을 극지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 극지에 사는 동물을 살펴보고 싶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어느 부분이었냐면 뒷부분에 6, 7문단이었죠. 6문단에서 펭귄 얘기해줬고 7문단에서 북극곰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면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어느 문단을 중심으로 요약할지 선택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수정이가 이 글에서 6, 7문단을 중점적으로 읽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극지에 사는 동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정이는 다른 부분은 읽었어도 좀 날리고 내가 읽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6, 7문단만 요약하면 되겠네요.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써 있네요. 선택한 문단에서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보자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남극에는 펭귄이 살고 북극에는 북극곰이 산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 7문단만 정리해서 다시 작성을 해보면 남극에 사는 펭귄은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던
조류가 추위에 적응하려고 진화한 것이다. 북극곰은 북극 주변의 육지에 살던 곰이 유빙을 타고 이동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남극에는 펭귄이 사는데 그 주변에 있던 아메리카 대륙에서 남극이 분리되었다고 했는데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조류가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해서 펭귄이 된 것이라고 했고,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 친구들은 그 북극이라는 바다 주변에 있던 대륙에 살고 있었던 곰이 떠다니는 얼음이죠. 빙하 유빙을 타고 와서 이동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괄호 2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양괄호 2번에는 수정이와 읽기 목적이 다른 친구가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하게 될 거냐, 읽기 목적이 다르면 요약문이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양괄호 2번 보니까 규빈이는 초등학생인 동생에게 누나, 남극이 어떤 곳이야? 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려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지금 양괄호 2번은 규빈이라는 친구고요. 규빈이는 동생한테 무엇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동생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남극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이 글에 남극에 대한 정보도 있었고 북극에 대한 정보도 있었죠. 근데 규빈이에게 필요한 건 남극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에서 남극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세 문단만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 4, 6문단의 내용을 가지고 오면 남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만약에 북극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요약을 하려고 한다면 이 글에서 몇 문단만 가지고 오면 될까요? 3, 5, 7문단 요약하면 되겠죠. 그래서 북극은 3, 5, 7문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규빈이는 남극에 대한 내용 어떻게 요약할지 간추려서 대답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극은 얼음덩어리가 대부분을 덮고 있는 거대한 대륙인데 너무 추워서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한다. 그래서 원주민들도 없다고 했어요. 남극에는 펭귄이 사는데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던 조류가 진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2, 4, 6문단 읽고 중심 문장으로 가지고 왔었던 문장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2번 학습활동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요약문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수정이는 극지에 사는 동물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규빈이는 남극에 대해서만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괄호 3번. 수정이와 규빈이가 요약한 내용이 다른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여러분? 읽기에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습 목표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요약을 할 때 읽기 목적도 고려해야 하고 글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80쪽, 81쪽에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똑같은 글을 읽고 요약을 하더라도 글의 특성을 고려할 때랑 읽기 목적을 고려할 때랑 요약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 뒷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학습활동만 할 거라서 시간이 좀 짧게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렸어요. 아무래도 요약문을 작성하는 글을 쓰는 수업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82쪽부터 85쪽까지 진도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수업이 끝난 다음에 82쪽부터 85쪽까지 꼭 공부해보고 연필로 한번 학습활동 작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역시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